탄소를 발생함으로써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결국에 그것이 기후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요새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 발생은 결국 원자력 발전 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시리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 1월 10일에 주가가 하루에 25%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1년을 보더라도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72%니까 2.7배가 올랐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100빌리언 정도 되니까 이제 한 140조 원이 넘는 이제 종목인데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일에 주가 급등한 것을 먼저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캘파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때문입니다. 캘파인은 여기 아래 보시면 아메리카 프리미어 컴피티티브 파워 컴퍼니, 즉 전력 생산 관련 회사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액은 266억 달러로 약 39조 원 정도고요.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이 캘파인 예상 이익의 한 8배 정도로 해서 사실 비싸게 사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캘파인은 여러 가지를 운영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지열 발전단지, 지열이라면 땅의 열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 지열, 천연가스 이제 이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캘파인이라는 회사가 한국이랑도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둘 다 큰 이제 대형 투자자이죠. 여기에서 캘파인에 5천억을 투자를 했었고요. 이게 2022년이고요. 이때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말고도 건설군 근로자공제회 등 여러 기관 투자들이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에 ECP라는 요 캘파인을 산 그런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캘파인을 비상장으로 바꿨었는데요. 그때 170억 달러 정도 부채 포함해 샀었는데 이번에 266억 달러니까 거의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얼마냐면 14조가 넘죠, 사실상. 네, 차익을 그 정도 거두면서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캘파인을 산 컨스텔레이션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선 티커가 CEG입니다. 그래서 CEG로 명명을 하겠는데요. 미국의 전력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를 발생함으로써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결국에 그것이 기후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요새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 발생은 결국 원자력 발전 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시리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사업자입니다. 여기에서도 IPP, 인디펜던트 파워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용량이 22기가와트, 가스는 8.5기가와트, 재생에너지가 한 2.5 정도 되어서 원자력 그리고 친환경 발전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고요. 사실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1월에 엑셀론이라는 기존의 에너지 회사에서 분사가 되고 그러고 상장이 되었습니다. CEG는 전력 발전, 엑셀론은 전력 송출 및 분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CEG가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본사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이고 직원 수는 12,000명에서 한 13,00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가총액은 10일에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140조 원 정도 되고요. PER은 한 60배 정도 됩니다. 근데 23년 순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정확하게는 24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30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가와트라는 것이 항상 봐도 헷갈리는데 일반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년 동안 발전하는 양을 1기가와트라고 하고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는 약 36만 가구의 하루 전용량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곳이죠. 36만이면 일반적인 시 정도 또는 서울의 하나의 구 정도의 모든 인력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굉장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23년부터 이제 18년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매출액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사실 이제 역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은 꽤 크게 갔다가 21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1빌리언이 넘는 상황이고요. 아쉬운 거는 영업활동 현금을, 즉 영업에서 돈을 번 것이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업체들의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위험 요소로 지적을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회사가, 매출도 이렇게 크게 나고 하는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지난 5년 동안에 또 지난 1년 동안에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었는지는 결국 원전이라는 것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친환경 발전보다 우리는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원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예전과는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이유는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죠.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전력을 위해서 이제 또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각국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도 공격적으로 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의 뒤에는 AI가 있습니다. 요새 챗GPT 많이들 쓰시죠? 퍼플렉시티, 클로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꼭 이러한 모델이 아니어도 구글, 페이스북, 다양한 곳에서 AI를 도입을 하고, 이것은 전력량을 굉장히, 전력 소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산을 많이 하는 그러한 AI 관련 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AI가 하나로 묶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공장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저희는 미국을 보고 있으니까 신규 공장이 왜 늘어나냐?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할 것 없이 미국 정부가 지금 리쇼어링, 즉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정치적인 표를 얻고 또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것이죠. 지난 30년간은 미국은 서비스 업체대로 갔다면 이제는 제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을 돌리는 것도 결국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또 전기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석연료, 즉 석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돌아갔던 그런 차들이 이제는 다 전기를 쓰죠. 테슬라의 모델 X, Y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정 난방도 전기화합니다. 가정 난방은 원래는 석탄, 석유 이런 것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비, 즉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태양열이 항상 비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야 되고요. 지열, 땅이 항상 따뜻해야 되고, 또는 조력, 이것은 파도가 항상 일정하게 쳐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저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전에서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원전이 에너지 소비 증가에 그런 대응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골드만삭스, 유명한 이 리포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4년 7월에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버지니아주에 다양한 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생겼는데, 그것이 미국 전력 사용 증가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의미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버지니아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주를 지납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허브고요.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처리가 거기에도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2016년, 23년 이제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버지니아의 상업용 전력 소비량, 즉 어떤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쓰이는 전력 소비량이 37%가 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별로 안 늘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2016년 여기죠. 이 이후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기는 빨간색은 버지니아고, 이것은 버지니아를 제외한 미국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 2016년 이후에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전력 소비량이 줄었어요. 마이너스였죠. 근데 여기는 계속 증가를 했죠. 버지니아는. 그만큼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표는 뭐냐면 각 시기별 미국의 GDP 성장률과 그리고 전력 소비량 성장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것 제외한 것 92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하늘색 막대기가 길죠. 하늘색 막대기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GDP, 즉 국민소득이 성장하는 것이 전력 소비량보다 훨씬 많죠. 특히 2010년, 2020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1980년, 3년에서 91년까지는 이제 전력 소비량이 더 컸었고요. 이것이 30년 만에 2022년 이후로는 현재 전력 소비량이 1인당 GDP 성장률보다 커진다라는 것이 여기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0년 만에 전력 수요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보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AI, 리쇼어링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전력도 문제고, 이 전력을 잘 송전할 수 있는, 즉 전력을 생산해서 이걸 보내고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예비 전력도 해놓아야 하게 돼요. 최근에 LI에서 산불이 많이 크게 났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가 지금 원전을 빠르게 가동하고 원전을 더 짓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CEG가 여기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는 예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